달라. 상민이는 이번에 저녁 시간에 난 또 이벤트 어떤 걸 주려고 해. 난 도시락에다가 오늘은 딱 한 개 맥주 이벤트 탓을 사봤어. 지하철역의 안전장치도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TBC 이종훈. 역시 80대 노인이 탄 전동 어디 맨날 스쿠터가 엘리베이터 소주 앞에서 먹을 순 차례 없잖아. 멈추는가 싶더니 곧장 앞으로 돌진해 때로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맥주도 좀 출입문을 먹어주고 들어갑니다. 하는 그 느낌도 마치 있어야지. 엘리베이터 안으로 빨려들듯 사라졌는데 출입문이 불렁일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던 남성은 사고가 나면서 전동 스쿠터와 함께 5m 아래 지하 4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깥쪽 문을 밀고 들어가서 지하 4층 승강장으로 추락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고는 오늘 오후 2시쯤 대구 지하철 2호선 청라운동역 지하 3층 엘리베이터 3호기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전동 스쿠터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 출입문 레일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추락 방지용 턱은 전동 스쿠터의 무게와 속도를 이기지 못해 떨어져 나갔습니다. 현재 기준은 60kg의 성인 남성 2명이 시속 10km로 충돌해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됐지만 100kg이 넘는 전동 스쿠터의 충돌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의 안전 기준으로는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구조 보강 등의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TBC 이종훈입니다. 진짜 카스트도 오랜만에 마셔보네. 어떻게 맨날 술도 소주만 먹을 수는 없잖아. 때로는 이렇게 맥주도 먹어주고 해야지.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성차별 수사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의 소극적인 경찰이 남성이 피해자가 되니 유력히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관련한 국민청원에 34만 명 넘게 동참했고 주말엔 시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여성 모델이 체포된 날 청와대 게시판엔 여성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동참자가 나흘 만에 34만 명을 넘었습니다. 남성들이 몰카를 찍은 경우에는 이 포토라인에 쓰고 그런 사진들이 뭔가 기사화가 돼서 실검에 오르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편파 수사는 아니라는 경찰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300명이 넘는 촬영물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느끼는 적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이 2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과 최근의 미투 운동을 거치면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반감을 또렷이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몰카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처벌은 느슨한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또는 오프라인 공적 장소로는 여성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차별을 당해오고 이 사람들이 각성된 의식을 가지고 실제 이제 현실에 나가서 바꾸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한 거죠. 주말 서울 도심에서 몰카 편파 수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범죄나 게이트 폭력 수사 관행이 느슨했다며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직원들의 행동을 훔쳐본 행사원이 검찰에 수사됐습니다. 식당 자리를 알아보겠다면서 미리 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된 건 지난 8월입니다. 대기업 계열의 자동차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김모 씨가 설치한 겁니다. 김 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회식 자리를 예약하겠다며 이를 오후 식당을 방문했는데 식당 종업원은 예약을 하러 왔다는 김 씨가 오랫동안 화장실에 있던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여자 화장실의 평소 청소 도구가 어떤 칸이 지저분하게 어지럽혀져 있다 정리하는 도중에 카메라가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추궁하자 김 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8차례에 걸쳐 회사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열리는 리조트의 여자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늘 회식 장소를 다른 부원들보다 일찍 가던 김 씨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여직원들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번 달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엔 사무실 책상 등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불법으로 여직원들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로 설치한 카메라나 찍힌 사진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한 오피스텔에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서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고양이를 키우는 한 집에서 새어나오는 냄새였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문제에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세입자들이 이사까지 간다는데 윤지욱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을 알아보러 건물을 둘러보던 서예원 씨는 복도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았습니다. 복도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문 열면 바로 냄새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문제가 그 맡으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코를 스스로 막아봐도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새어나옵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기를 갖다 대자마자 숫자가 9.3까지 올라갑니다. 하수구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 정도의 악취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세입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악취라며 몇 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가 살지도 않아요, 거기. 그리고 고양이가 키우는 집에 그냥 똥버리고 무슨 둥근티에 바뀌고 그도 마찬가지고. 해당 가구는 관리비를 4년째 내지 않아 수도와 전기, 가스가 끊긴 상황.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세입자는 고양이 4마리를 키우다 사업이 실패해 집을 나왔다며 집주인한테는 양해를 구했고 하루 한 번씩 들러 고양이를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층 전체의 하수구 수준의 악취가 진동하지만 해결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더라도 강제로 퇴거 명령을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관할 부촌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나서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어 동물의 안전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열심히 움직이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많이 미비하다 보니까 공동 주거시설의 경우 층간소음 외에도 각종 냄새 등으로 인한 다툼도 빈번한 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왜 버텨? 답이 있는데 마그렛 포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는 풀고 활력은 채우고 마셔봐. 답이 되는 마그렛 부체표.
양지훈 변호사님 준비하셨군요. 이번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가방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일부 가방과 지갑에서 악취가 분동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뭐 거의 그 교환 주문이 한 달에 한 10,000건 이렇게 있다는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일부 모델에서 자꾸 이렇게 악취가 난다라고 해요. 어떤 악취냐면요. 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은행 밟았을 때 나는 아, 악취. 엄청난데? 맞습니다. 그 악취가 가방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이해를 제기를 했겠죠. 네. 이런 민원이 폭주하자 루이비통 본사가 국내 매장들에게 바로 교환이 가능한 제품군을 추가로 또 공지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누구는 교환을 해주고 또 누구는 교환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지금 파악된 바로는 애초에 이 본사에서 이 제품들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기는 했는데 네. 소비자에게 공지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따로 이제 매장들에게 공지도 내려온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가 민원이 폭주하니까 7월 중순쯤에 정직원을 대상으로 줌 미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안경 기자. 루이비통이면 좀 고가의 제품인데 악취가 나는 이유가 뭐죠? 네, 이거 관련해서도 결국 본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네. 중앙일보에서 입수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본사가 파악하고 있던 악취의 원인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네. 캔버스 소재의 퀄리티,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된 특정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고온 가습한 환경, 이런 여름 같은 때겠죠? 이렇게 노출됐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생산 시점까지 적시합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생산된 일부 제품에서 확인된다고 적시를 하고 있고요. 예. 이어서 사용 및 보관 환경에 따라 악취 발생 여부와 시기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냄새를 없애려고 해서 없앨 수 없다는 민원도 있었죠. 이 냄새 이슈는 소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냄새 제거 수선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이 확인되면은 보완을 해주는 연도가 있는데 네. 여기에 또 하나의 단서가 없습니다. 악취권은 반드시 점장이나 매니저끼리 의결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이게 가벼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본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보완이 좀 한국이 좀 뭔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악취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수위 난도를 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도의 악취라고 보이고요. 예.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라든지 판매한 매장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고요. 소비자가 입증을 하라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만큼 민원이 많고 그리고 제조 단계에서 소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한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교환이나 환불 쉽게 좀 해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보안 문의가 특정 매장에 몰린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네, 실제로 이 A씨, 이 직원이 근무하는 매장은요, 명품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 사이에서 소위 교환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유독 문의가 몰렸다는 겁니다. 프랑스 본사에 한 달 걸려 제품 심의를 받지 않아도 이 직원이 대량으로 제조일자 등이 찍힌 TC 코드를 확인 후에 교환해준다는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내 돈 주고 샀는데 막상 교환하러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내고 잘 교환 안 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씨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A씨는 교환으로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와, 이 벌써 사실을 이거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세 이 맥주도 마지막이네. 사실은 뭐 휴대폰 다 해주든지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이러면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게 한두 푼짜리 제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액을 주고 이런 가방을 사신 손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재난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어떤 하자가 있다면 이거는 반품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아무 가게에서나 이게 반품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 결국 어느 가게에 A씨를 찾아가야 이게 겨우 뭐 아마존 매니저도 급이 있고 계량권이 차이가 있나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A씨에게 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금 이런 뭐 교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예. 이게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불공평하다. 왜 찾아가는 게 더 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 물건의 하자보다는 이게 반품을 안 해준다는 거절이 사실은 훨씬 더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죠. 네, 박정민 기자. 근데 루이비통의 뭐 공식 입장이 있어요. 루이비통은 아무래도 이런 악취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례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네.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요, 아무리 명품회사라지만 이런 민원을 최초로 받았을 때부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민원이 계속 생기고 나서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건데 이제는 어떤 제품에서 왜 발생했는지 보고서 등이 나왔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저급 이상이 고객 응대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바닷가에 죽은 채 떠내려온 고래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외상도 질병도 없는 경우가 꽤 많아서 왜 죽었는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죽은 고래 몸속에 상당한 양의 환경 호르몬이 축적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전북 부안 바닷가에서 수영 고래의 일종인 보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희귀종이라 왜 죽었는지 학계에 관심이 집중됐고 국내에선 처음으로 정밀 보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외상이나 질병 흔적이 없어 미세로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바닷가로 떠밀려온 고래는 연평균 180마리, 무검한 개체 중 40%는 이렇게 의문사로 처리됐습니다. 이 해역은 그들에게 익숙하거나 흔하게 올라오는 코스가 아닌데 그렇다면 어디서 길을 잃었고 왜 길을 잃었을까 원인을 찾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래의 의문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환경 호르몬입니다. 한양대 연구팀이 국내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 50여 구를 조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인 DDT는 책 1g당 1만 나노그램, 난연제 성분인 폴리브로마비닐은 1000나노그램 안팎이 검출됐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DDT는 최소 10배, 폴리브로마비닐은 10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폴리브로마비닐 축적량은 다른 나라 연구 결과보다 많았습니다. That was the first finding is that similar observation between body members and tumor. 이나대 연구팀이 죽은 고래들을 해부했더니 호흡기나 소화기 외에도 근육과 간, 뇌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 등은 고래 개체 수 20% 안팎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래처럼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SBS 유대입니다. 아까 몰랐지. 인천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 사이로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레미콘과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난해 바로 옆에 16층 높이의 대형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로 교통까지 앓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키우는 문제가 그게 강화되면서 머리가 없어.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나고 창문을 열어놓은 상가에 입점한 독서실에서는 악취 때문에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 당시에 왔다가 8kg 했을 때 다음에 공장 측은 1980년대 말부터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줄곧 영업을 해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껏 문제없이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상가와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스팔트 생산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오염물질 저감장치 등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변은 전부 다 공장지대였어요. 허가 기준에서 맞춰서 거기서 모든 거를 검사도 다 받고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관할 구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3차례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도심 확장 과정에서 아스팔트 공장을 둘러싼 갈등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앞서 경기 안양시에서도 1980년대 지어진 아스팔트 공장 인근에 2000년대 초부터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 공영개발로 공장을 없애기로 합의했지만 다시 법적 분쟁이 생겨 아직 철답도 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모사가 통해서라도 풀어주는 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넓은 부지를 수용해야 하는 예산 문제에다 소모시설에 가까운 아스팔트 공장이 이전할 곳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장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비슷한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유승성입니다. 나도 이제 유튜브 나가요. 나 어른 같다. 이번에도 틀림없겠죠? 내가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있던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던 5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독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깊이 3m의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에 빠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 구석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 옆으로 톤트럭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트럭에 실린 쓰레기를 사고로 긁어내던 운반업체 직원 50대 A씨. 갑자기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배정소 안으로 떨어집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동료 B씨가 뒤늦게 A씨를 발견해 구하려 했지만 본인도 빠지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에 나섭니다. 안녕하세요.